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설명드릴 엑셀의 개발자 주무관 이은영입니다. 이 엑셀이 여러분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바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기초자료, 급여 생성, 당직급여 생성, 휴업수당, 산재휴직정산, 학부 모회 직원, 호봉제 이렇게 시트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자료 시트입니다. 이 시트는 급여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입력하는 곳으로 가장 핵심적인 시트입니다. 먼저 좌측 상단에 기관명을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직종, 성명, 생년월일, 최초 채용일을 입력합니다. 다음 채용 전 경력과 제외 경력을 입력하시는데 나이스를 확인하셔서 경력 연월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혹시 나이스 경로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경로가 안내됩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방중비여부가 있습니다. 방중비여부는 방중비근무자는 열흘 상시근로자는 불을 선택하시면 되고 옆에 단시간 여부는 주 40시간 미만이면 여주 40시간이면 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열을 선택하면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활성화되니 근로자분의 일주 소정 근로시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제 여부는 기간제 근로자이시면 열흘 무기계약이시면 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열을 선택하면 계약 시작일, 계약 종료일 입력하니 각각 활성화됩니다. 다음 오른쪽을 보시면 급여지급월 방학 중 총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제가 말로만 설명드려서는 이해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하셔서 작성 요령을 확인하고 작성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근속수당은 자동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가족사항과 지급여부에 대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가족사항은 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배우자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이상 자녀, 기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콤보박스를 활용해서 그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여부는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수당 명칭이 보일 것입니다. 해당하는 수당에 대해서 지급요건을 갖췄으면 열을 갖추지 못했으면 불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조금 더 오시면 근로시간 단축사항에 대해서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다면 열을 그렇지 않다면 불을 입력해 주시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면 단축된 일주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과 종료일을 각각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옆에 신분 변동부터는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상 또는 복무상 변수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신분 변동은 기본적으로 휴직사항을 말하는 것이고 무급휴가는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가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무급휴가 기간이라 하여도 이렇게 별도의 란에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이렇게 오른쪽을 보시면 휴업기간 입력란이 있습니다. 휴업기간에는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 있다면 그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쟁의행위가 있는 월 쟁의행위란에는 월과 시간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10월 급여 작업이더라도 9월에 쟁의행위가 있었다면 9를 입력하시고 쟁의행위가 4시간이었다면 24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옆에 결근 입력란에는 무단결근뿐만 아니라 나이스 복무상 결근 처리된 날이 있다면 그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해야 합니다. 가령 2025년 7월 31일 날 마지막 근무가 있었다면 여기에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자료 시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급여 생성 시트입니다. 급여 생성 시트에는 가장 먼저 이렇게 급여 작업월이 입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방학식 계약식이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겨울방학식이 2025년 12월 31일이고 계약식이 2026년 1월 31일이라면 이런 형태로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력을 마치시고 쭉 왼쪽으로 와보시면 직종과 성명은 이미 기초자료에 연동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방학 중 근무일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곳 역시 여기를 클릭하셔서 작성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작성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 실제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초단시간 시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있다면 입력하시고 없다면 공란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시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란 기본급이 시간당 12,030원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마치시면 기본급부터 토요 휴일수당까지 임금은 모두 자동 계산됩니다. 이제 연장, 휴일, 야간 근로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곳에는 법내 연장, 휴일, 휴일 연장, 야간 근로를 각각 분단위로 입력해 주셔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키 중에 법내 연장, 휴일, 휴일 연장 근로가 있었다면 또 별도로 분단위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 쪽에 보시면 앞에 보수월액을 적는 칸이 먼저 있습니다. 이곳에 보수월액을 입력하면 4대 보험은 자동 계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세, 지방소득세, 교직원 공제회까지 입력하면 급여 생성 시트도 작성이 완료됩니다. 입력을 마치고 가운데로 오셔서 급여 작업어를 변경하면 아래처럼 급여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당직급여 생성 시트입니다. 이 시트는 당직 전담사의 급여를 생성하는 시트이고 작성은 가장 먼저 상단에 급여 작업 연월을 입력하고 아래에 시행의 요일별 근무 시간을 작성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6시간, 토일 9시간 근무하신다면 지금 현재와 같이 입력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에 요일별 근무일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교대를 제외한 나머지 당직 전담사에 대해서 근로를 하면 O를 근로를 하지 않으면 X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모두 근로하는 당직 전담사의 요일별 근무일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족수당과 지급 여부는 앞서 기초자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연장, 야간 근로는 당직 전담사 역시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입력 단위가 분이라는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일 공휴일 추가 근무 시간은 평일이 공휴일이 되면서 늘어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가령 월에서 금 6시간 공휴일 9시간 근로하는 근로자가 월에서 금 중에 어느 하루가 공휴일이 되었을 경우 3을 그런 날이 이틀 있었다면 6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공제부터 신분 변동 사항까지는 모두 기초자료 시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직 급여 생성 시트 작성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번째 휴업수당 시트입니다. 휴업수당 시트는 휴업이 있을 때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직종과 성명을 입력하고 근로 형태를 입력합니다. 근로 형태는 방중비 또는 상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휴업 개시일 기준 1일 평균 임금을 입력하고 아래에 휴업기간 그리고 여기 있는 일주 소정근로시간까지 입력하면 총 휴업수당이 산출됩니다. 다만 방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식과 계약식 오른쪽의 휴업기간 중 방중근무일로 예정되었던 날까지 모두 입력해야 정확한 휴업수당이 산출됩니다. 아래에 보시면 상여금 6개월분을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통상근로자라면 55만원 청소당직이라면 25만원 단시간 근로자라면 비례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휴업수당 시트 작성에 관한 설명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재휴직 정산 시트입니다. 설명에 앞서 초단시간 근로자 및 당직 전담사는 해당 엑셀로 산재휴직 정산이 불가하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직종부터 방학기간까지는 휴업수당 시트와 작성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휴직 보전금의 대상이 되는 가족수당과 자격가 산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을 입력하시고 근속수당 역시 보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채용 전 경력과 재해기간 경력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공단 지급액이 있는데 이곳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받은 휴업급여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재휴직 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이곳 S열부터 AA열까지 작성을 해주셔야 정확한 보전금 또는 환수금이 산출됩니다. 여기가 보전금 또는 환수금이 산출되는 란입니다. 이상 산재휴직 정산 시트 작성 설명 마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학부모회 직원 호봉제 시트입니다.
가장 먼저 상단에 급여 작업 연월 입력합니다. 다음 아래에 직종 성명 최초 채용일을 입력합니다. 그러고 나서 호봉과 근무 연수를 입력해야 하는데 여기는 나이스에 확인된 그대로 이곳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정근수당 지급 대상월 그리고 성과상여금 실근무기간은 관련 지침 확인하시고 요건 충족월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성과 등급은 A 또는 B 등급일 텐데 A면 A를 B면 B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정액분 근무일수는 나이스 월별 집계에 집계된 근무일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족수당은 기초자료 시트에서 드린 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조금 우측으로 오시면 초과 근무 시간 입력란이 있습니다. 호봉제 직원은 다른 근로자와 달리 분단위 연장 근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입력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기타, 공제 신분 변동 사항은 역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모두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구학부모의 직원 호봉제 시트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엑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